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겪는 상황에 두려워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은 계엄령 선포 이후 단 4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계엄령 선포 이후 30분 만에 달러원 환율이 약 30원 상승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달러 같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는 투자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죠. 더해서 비트코인은 1억 3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로 한 번에 폭락을 했는데 이를 두고 코인런 대규모 패닉셀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됐었죠. 근데 그로부터 딱 10분 뒤인 밤 11시 10분쯤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폭락했던 다른 주요 알트코인 역시도 빠르게 반등했고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본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암호화폐를 사들여서 짧은 시간에 수익을 얻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거는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비록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사건은 드물지만 투자 세계에서 비슷한 일들은 여러 차례 있어 왔거든요. 대표적으로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때도 일부 투자자들은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미리 확보해 둬서 큰 이익을 봤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환율이 폭등하면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자산은 그만큼 튀어오르니까요. 또 2008년 금융위기 당시도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대다수가 공포에 떠는 동안 워렌 버핏처럼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라는 조언을 지켜온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세일 기간으로 여겨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후에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이들은 몇 배의 수익을 거뒀고요.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돈을 번 투자자들을 살펴보면 분산 투자, 장기적인 시각, 실행력 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달러나 엔화 같은 기축 통화를 미리 확보해 두거나 아니면 투자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수익을 실현을 했다는 거고요.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산 시장은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어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 아니면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죠. 또 그 믿음 아래 일시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자산을 매수하는 실행력을 보인 거죠.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위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라는 점이죠. 달러를 미리 사뒀든 암호화폐 시장에 눈길을 뒀든 아니면 평소부터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왔든 간에 결국 중요한 건 미리 대비하고 있느냐 라는 거죠.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팔고 도망가자 라는 심리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게 이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일부 투자자들은 오히려 그냥 담담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죠. 글로벌 탑티어 자산운용사인 뱅가드 등이 발행하는 장기 투자 성과 분석 보고서나 버튼마켓에 져서 랜덤워크다운 월스트리트,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 이런 것 등의 자료 등에서도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매수하고 보유하는 전략이 장기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라는 조언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급락장에는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외적인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내재된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단기간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겠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 악재가 겹쳐서 하락정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처럼 블랙스완급 충격이 오면 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죠. 게다가 이 투자자 개개인의 리스크 감내도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급락장은 매수 기회라는 공식을 믿고 무턱대고 뛰어드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시장의 큰 흐름을 살피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분산 투자와 적절한 현금 보유 등을 병행해야 내가 기회를 제대로 살리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계엄령 사태와 비슷했던 과거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다음 위기가 온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우리의 미래에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그 어떤 방식으로든 갑작스럽게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을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엔화 등 안전자산을 일정 비중 확보해 두거나 아직 보유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투자 방법을 익혀놓기. 두 번째는 이미 금융자산의 한 축으로 빠르게 인정받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매매 방식, 보안 및 보관 방법 같은 걸 미리 학습해 놓기. 세 번째는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이와 같은 다른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오더라도 전체 자산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계엄령처럼 정치 사회적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경제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은 충분히 재발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 간 무역 분쟁이라든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으로도 비슷한 급격한 시장 변동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런 큰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학습과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각 자산의 비중은 얼마인가, 현금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 둘 것인가, 만약 시장이 단기간에 한 30% 이상 폭락한다고 하면 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등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내가 세워두면 훨씬 안정감 있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평소부터 대비 태세를 갖추고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투자되어 있는지, 위기가 터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 B를 마련해 두는 게 필수입니다. 오늘날의 투자 세계는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투자처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내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준비가 되었나라는 질문에 당장 내릴 수 없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또 다른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공포에 빠져서 허겁지겁 달아나는 쪽이 될지, 아니면 잠시 깊은 호흡을 하고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쪽이 될지는 결국에는 어떤 준비와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든든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말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긴 악목으로 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자신의 리스크 허용 범위를 정확히 지키면서 꾸준히 공부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두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때가 내 인생의 최대의 기회였지 라고 미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세상을 졸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꼭 해두셔야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테니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